다섯 번째 주제로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오리를 실은 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폭풍을 만나면서 배가 당연히 자초되면서 컨테이너에 있던 오리가 이제 이렇게 둥둥 뜨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런 둥둥 뜨는 인형이 가만히 있으면 참 좋은데 일정한 방향으로 이 오리가 이동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진 고무 오리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일정한 물의 흐름을 보고 우리는 해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류는 해수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북아메리카에서도 발견되고 호주, 인도네시아,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직 계속 둥둥 떠다니는 오리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류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해류를 살펴봤을 때 이렇게 적도 지방을 보고 우리는 저위도 지방이라고 하는 거고요. 남극이나 북극을 보고 우리는 고위도 지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위도 지방 같은 경우는 따뜻한 물이 좀 더 많이 흐르고 있죠. 이 따뜻한 해류를 보고 우리는 난류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고요. 저위도에서 고위도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류 같은 경우는요, 찬 해류예요. 그래서 고위도 지방 같은 경우는 태양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차가운 물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위도에서 이렇게 저위도 지방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류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요. 우리나라 해류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아서 난류가 많이 갈라져서 형성이 되게 되어 있고요. 연해주 해류 또는 리만 해류라고 합니다. 이 리만 해류에 의해서 북한 한류가 이렇게 딱 내려오면서 우리나라의 차가운 한류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쿠로시오 해류는요, 우리나라 주변에서 가장 크고 규모가 크고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는 난류입니다. 그래서 쿠로시오 해류도 있고 여기 쓰시마 섬 아래쪽으로 가는 해류를 보고 우리는 쓰시마 해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동안 난류랑 황해 난류가 대표적이고요. 필리핀에서 일본을 거쳐서 북동쪽으로 갔다가 북서 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해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이 필리핀이고 필리핀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북서 태평양 쪽으로 빠지는 해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에서는요. 동해안을 따라서 동안 난류랑 북한 한류가 흐르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황해는요. 황해 중앙부에서 북상하는 난류인 황해 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연안을 따라서 서한 연안유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게 바로 변동성 해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난류 또는 한류가 흐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난류가 조금 더 세력이 강하니까 난류가 흐를 테고 겨울에는 한류의 세력이 강하니까 한류가 흐른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중국 연안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도 좋겠습니다. 난류가 강하게 흐르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대체적으로 당연히 기온이 높겠죠. 뜨거운 물이 있는 지역보다 차가운 물이 있는 지역이 기온이 낮고 차가운 물이 있는 지역보다 뜨거운 물이 있는 지역이 당연히 기온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경수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친구는 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실현을 당했다. 아,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의 온도가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의 온도를 조절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이 친구는 울고 있는 건데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물에서 물고기가 살기가 힘들죠. 더워서 힘든 것도 있지만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뜨거운 상황에서는 기체의 용해도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산소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말을 다른 말로 용존 산소량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자, 그런데 추운 데에서는요, 물고기의 활동량도 줄어들고 먹이들도 많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가 살기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 사이의 온도에서는 매우 물고기가 살기 적합하겠죠. 그래서 적절히 미지근한 물에서는요, 난류성 어종하고요,
한류성 어종이 다 잘 살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먹이도 풍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도 미지근하죠. 그러다 보니까 살기 좋은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북한한류랑 동한한류가 만나게 되면은 따뜻한 물하고 차가운 물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살기 좋은 온도가 형성이 되게 되고 먹이도 많아지기 때문에 난류성 어종, 한류성 어종이 잘 살 수 있는 조경수역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경수역은요, 여름에는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난류의 세력이 조금 더 세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겨울에는 북한한류의 세기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독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도를 뺏기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오징어 같은 어종을 잘 잡기 위해서는 이 독도가 꼭 우리나라에 있어야 된다라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조경수역은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해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북한한류와 동한난류가 만나는 지역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고기가 살기 좋은 조경수역이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한난류와 북한난류가 만나는 곳에서 형성되고 영양염류와 플라크톤이 풍부하여 좋은 어장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